보호자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를 잘 받아보셨나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전국 단위 검사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신체 발달 정도는 학생 건강검사로 확인하듯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과 정서 행동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과정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의 정서 행동, 성격 특성을 더 잘 이해해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검사 결과에 사용된 용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검사 결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지를 보니 T점수라는 게 있네요. T점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T점수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T점수는 자녀를 같은 학년, 같은 성별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되는 각 특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 점수입니다. 모든 학생의 결과 점수의 평균을 50점,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각각 변환한 점수인데요. 이렇게 변환하여 표준화된 점수를 만들면 자녀의 특성이 평균보다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T점수의 평균은 5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점수가 50점보다 높으면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T점수가 50점보다 낮으면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정서 행동 문제의 T점수가 38점이라면 같은 학년, 같은 성별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 50점에 비해 낮은 점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정서 행동 문제가 동일한 학년과 동일한 성별에 비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우울, 불안의 T점수가 90점이라면 같은 학년, 같은 성별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 5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자녀분의 우울, 불안 문제가 해당 학년과 성별에 비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니 집중력 부진 문제가 95%로 나타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T점수는 평균 점수인 50점보다 높고 낮음만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자녀의 정서 행동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봐주셔야 되는 점수가 백분위수입니다. 백분위수는 어떤 분야의 점수를 0부터 100까지의 구간으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백분위수는 같은 학년, 같은 성별의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현재 아이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통상적으로 백분위 93에서 97% 사이는 가벼운 문제, 백분위 97에서 100% 사이는 심한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집중력 부진의 백분위수 95%는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봤을 때 자녀의 집중력 부진 문제가 상위 5명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검사 결과에는 정상권이지만 다른 항목들보다 불안이 다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에게 부모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정서 행동 문제가 정상 범위에 속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불안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안으로 인해 자녀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심층 평가를 받으시고 그에 따른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보호자입니다.
오늘 아이가 관심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평소에 아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당황스럽고 걱정됩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최근 3개월간의 정서행동 문제를 보호자가 평가하는 선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면담과 정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자녀가 또래에 비해 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더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자녀의 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의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에서 심층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지에서 아이가 자살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위험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걱정되셨죠?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자살위험군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5가지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죽으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입니다. 자살 관련 문항의 점수합이 기준점 이상인 경우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문항만으로 자녀의 마음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다 충분히 학생을 살펴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의 자살 위험성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도 아이가 현재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진행한 이후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검사 결과를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담임교사나 검사 담당 교사 등 업무 담당 교직원만 결과 내용을 파악합니다. 검사 결과는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한정하여 활용하며 검사 결과 원시 자료는 검사를 실시한 그해의 7월에 파기됩니다. 지금까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궁금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자녀에 대해 염려하고 있던 부분이 검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셨나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